있어요. 레오나르드 스프링필드라는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것만 조사했어. 이 본토에 UFO 추락한 케이스가 47건이다. 1947년부터 1978년도까지 미 본토에서. 그리고 그 외에 뭐 또 스웨덴의 모섬,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그런 데서 UFO 포트를 추락했다는 그런 기사를 내가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왜 극비로 묶어줄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파생되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역공학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그런 거를 이제 하나 묶어주고 자국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 국방부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시더워요. 굉장히. 이거는 형식적인 거다 지금. 지금 실제적인 조사 분석 연구는 다른 데서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어느 기관인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럴 걸로 보고. 중국 풍선이요? 아니 지금 딴 얘기하는 거지. 아, 졸았구나. 분석해 보니까 졸은 것 같아. 그 정도 선에서 답. 네, 교수님 수고하시죠. 피라미드는 인간이 이렇게 발전하고 개선해서 기자 피라미드가 완성됐다. 네. 그 논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근데 방금 말씀 들어보시니까 이게 사실 허황된 얘기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든 게 제일 완벽한 기자재 피라밋이 그게 제일 먼저 현재 측정해 보면 제일 오래됐어요. 이게 저희 파워포인트가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뭘 하나 좀 이 위키미디어에 기자 피라미드를 들어가면은 위도라는 위도가 나와요. 기자 피라미드의 그 꼭지점 그 위도가 조금만 빛의 속도랑 똑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놀라워요. 제가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눈 거지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요. 그 꼭지점의 위도가 빛의 속도랑 똑같아요. 빛의 속도. 네네. 1초의 지구를 그렇죠. 29점. 그러니까 299, 754, 뭐 땡땡땡 미터 1초에 뭐 30만 킬로미터 약간 안 되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지구 중심에서 위도라는 것은 지구종 중심에서 그 얼마큼 그 위치가 높이가 얼마큼 있냐. 지구 중심에서 그 위도가 그러니까 높이가 그렇죠. 높이가 얼마큼 몇 도가량 있냐. 90도가 예를 들어서 북극이라면 그게 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위도 38선이면 지구 중심에서 한 38도 위에 이 한반도 중심이 있는 거예요. 좌표적으로. 그렇죠. 피라미드 그 꼭지점 그 위도가 빛의 속도랑 똑같아요. 299 뭐 728 이렇게 나가요. 우연의 일치로는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해. 근데 피라미드는 그렇게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우연의 일치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디그리 단위 그것도 이집트에서 다 만들었고 이미 그때 피라미드 지을 때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우선의 길이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빛의 속도를 거기다 그러니까 미터법도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알고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되고 그러면 뭐 그런 우연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 우리가 뭔가 만들 때 그런 거 의식해서 만들거든요, 사실은. 뭔가 만들 때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건 충분한 의미가. 그러니까 아까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0.5237m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반지름이 1m인 원에 12분의 원주를 12분의 1로 쭉 나눴을 때, 그러니까 30도 간격으로 나눴을 때 그 원주의 길이가 0.5237이에요. 물론 이게 1m가 아니라 진짜 지구의 4분 좌우선을 1000만 분의 1로 나눈 그 값을 얘기해요. 공산옥은 이제 그
근데 홍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도구를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도굴은 아니 대거 아니 또 연결돼가 있었죠. 네, 그렇죠. 연결돼가지고 돈으로 이제 샀는데 여기 이제 홍산하고 흑피 도록했는 사람들이 80명인가 정도가 2014년에 중국 공안에 붙잡혀요. 근데 도굴꾼 최고 보수가 이름이 야오이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오이종 사람이 2018년에 전국 80명 다 사형식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북경대학교 장윤선 교수가 제가 중국 가서 가면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뭐 중국말을 못해도 이렇게 가이드 해가지고 통일해가지고 이야기 한 번씩 하고 진윤미 교수나 하등국 교수나 중국에 있는 학자들 주전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했었는데 그때 갈 때는 해도.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도굴을 해가지고 사실은 숫자가 중국도 많이 있습니다. 북경대학교 장윤선 교수 같은 경우도 집에 소장품이 한 4천 정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3층 주택에 거의 한가득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오는 건 조금 좀 적은 거가 30cm 정도인데 큰 거는 사람 키만한 거 있습니다. 1m 50 넘는 거. 홍산하고 뭐 전부 다 이제 천문학적인 어떤 경비가 들여서 여기까지 갖다 놨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2014년, 13년 말 이후에는 연락이 다 끊겼고, 다 끊겼고. 뒤에 흑표옥은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홍산옥을 경매에서 한 점을 팔아서 그게 예. 그때가 2011년 초인가 가을에 이제 경매 이게 이제 경매를 왜 경매를 하러 갔냐면 이제 요 책을 집필한 책자가 제이스 씨가 이걸 갖다가 이제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게 전부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국말 하나도 없어요. 외국에서 일단 가서 알려야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영문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락이 왔는 데가 독일의 그 학자 중에 크라우스 도나라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 근데 이제 여기 인터넷에 가서 크라우스 도나를 쳐보니까 그 양반이 그 발굴하는 고고학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굴도 하고 경매도 하고 뭐 별의별 것도 다 하는데. 근데 그 양반하고 이책 쓴 그 제이스 씨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2017년인가 18년에 오스트리아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려고 이제 MOU를 맺어놨는데 그러니까 내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유럽으로 가져 나갈 경우에 중국에서 이산항이 지금 현재 나는 방송에서 배로 돌아가 인천항으로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문제가 중국이 이제 유네스코 분담금도 많이 내고 국력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갔을 때 공항에서 직접 가지고 나중에 이게 압류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중국에 다시 가져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 묻더라고. 그래가 내가 북경에 그때 당시에 이제 798 예술거리에 조영록이라는 분인데 하고 또 연결되는 사람인데 그래 이야기하는 그러면 중국에 경매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경매하는 줄도 몰랐어요. 경매를 혹시 가진 사람들 이 정도 못하나? 디자인이 아주 자기가 할 자신 없대요. 라고 지금 현재 이제 불교 뭐 부처나 조각하는 그 석공들 있잖아요. 택도 없답니다. 안 된답니다. 이 정도로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예나 예술적인 어떤 말이라면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이거는 지금 현대에 살아있는 예술가들이 절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저게 진짜 균형 이렇게 딱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걸 지금 처음 봤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뭐 남미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 외계인 묘사하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네요. 그래서 원래 여기 외계인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전시회도 있었고 여기 뭐 이렇게 흑표 원판 같은 건데 여기에 외계인 형상이랑 근데 제가 여기 형상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걸 다 올려놨는데 오늘 실물 보면 이집트 파라오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야, 이 진짜 한 만년 이전에 뭔가 노력을 했었는데 상당히 놀랍네요.
보기에는 지금 완전 엄청 조성미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만든 거지 감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직업적으로 이것만 전문으로 만드는 집단이 있었다는 게. 그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산업혁명 근대에 와가지고 이제 인상파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왜곡된 이미지를 그렸지. 그 전에는 본 거를 그대로 그렸지. 우리가 이렇게 없던 거를 추상적으로 그린 건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이집트를 다녀왔는데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정말 이집트는 이제 지금 제도권의 그 기준에서 모든 게 다 쓰여져 있으니까 6,000년 전이요. 6,0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그 돌벽에 그려진 그림도 제가 카톡방에 올릴게요. 별과 우주와 인간에 대한 모든 성찰을 안 사람이 그걸 그렸지. 그러니까 뭐 이게 고구려 문영청 같은 우리 걸 비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 문영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슴이 뛰고 뭐가 뛰는 거를 사람이 말 위에서 이렇게 활을 잡아당기는 거는 있는 팩트를 사진으로 찍은 거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있는 반면에 고대 문명들은 그걸 뛰어넘는 것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화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고기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넘어온 걸 가장 큰 계기로 보고 하니까 그 시기에 진화가 엄청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봐도 저런 형태가 옛날에 있었을 거다라는 걸 추측을 하는 거죠. 저걸 보고 우리가 뭐 진화론적으로 보나 아니면 뭐 외계 생명설 기초로 보거나 고대 문명으로 보거나 저런 것들이 옛날에는 어쨌든 기원했겠다. 없던 걸 그리진 않았을 거다. 이게 이제 장면적인 어떤 조성적인 아니 영적인 세계까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해부학적인 것까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책을 쓴 제이스키가 굉장히 서울대 서양미술관과 같은 그 양반이 이거는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이 해부학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 만든다. 이제 팔의 부분 각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요 기물 중에서 이 기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 기물이 얘가 성기를 표현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생명을 원조인 걸 표현해놨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표현돼서 어떻게 인간한테 이제 임신이 되고 자식이 이제 대를 이어서 오는지. 저런 것도 사실은 사실대로 안 하고 저렇게 확대해가지고 재해석한 거는 엄청난 크리에이티브예요. 저거는 정말 크리에이티브가 있어야 저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 뭐 주주셨어요? 사셨어요? 그 당시에 2007년도인데. 이게 김용 씨가 89년인가 하여튼 우리나라 최초 발굴자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양반이 강주 사람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많이 소장하고 몇백 점씩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 포함해서 최필중 씨, 그다음에 박찬재 몇 사람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서너 사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고인됐습니다. 홍산 말고 흡해온 양반이 최초 발굴자입니다. 근데 인골이나 이런 거 다 출토를 해가지고 모처에 갖다 놨다 중국이 이 양반한테 훈장을 주면서 중국이 나라에 다 반납했습니다. 반납보다는 강제로 뺏었죠. 근데 이 양반이 한국에 가더라는 거는 이제 자제분이 세상되는 바람에 자제분이 상속이 넘어가가지고 이 양반이 여기 가서 출토해가지고 현장에서 말하면 도굴을 하든지 할 때 비용을 댄 사람이 최수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이 양반 자제분한테 상속 넘어간 걸 68억인가 돈을 다시 주고 자기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 양반 저도 뭐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기물을 가지고 전국에 조금씩 연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 교수님도 아니고 연대를 해가 이걸 이제 보정을 하고 우리 고려의 어떤 초고대 문명 우리 동양 문명 이게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연대를 좀 하자고 한번 서울에서 모였었어요. 모였는데 저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게 쓸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앞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게 그게 제 목적인데 제가 이 능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안 돼서 하여튼
일단은 우리 협회에 그냥 오늘 소개를 할게요. 근데 아트웍이 엄청 좋네요. 아트 완성도가 조형미가 엄청나요. 아그 정확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집이 대구대학, 대구 가톨릭대학, 그 다음에 하여튼 그 경산에